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뭐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조기 대선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입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죠. 옳지 않은데 뭐 홍준표 시장도 대통령병이 강하게 든 사람이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옳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민들 편에 서 가지고 20년간 이상 지속되어 오는 김대중 정부가 방아쇠를 당기고 민주당이 수혜자가 되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홍준표 씨가 반듯한 소신을 자주 피력하지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14일 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이 이미 임기 단축을 약속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더 늦출 수 없을 것이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 대다수는 대통령이 원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기간을 채우고 그 기간 내에 지나치게 여러분들 지금 국회 위주로 되어 있는 헌법을 개정해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그런 87 체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라가 정비되고 난 다음 대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남은 대선 기간이 2달 뿐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박근혜 탄핵 때처럼 정권을 헌납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조기 대선 준비를 끝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현재 선거법 제도 하에서는 99.9%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홍준표 씨는 이런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해를 하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정치는 계속 해야 되니까 선관위와 이런 척을 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본인이 나오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뜬금없는 생각이고 황당한 생각이고 대단히 비과학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조사 300만 표 이상 만들어질 겁니다. 300만 표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 가지고 선거를 하면 무조건 지는 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 것인데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정백패입니다. 정권에 문제가 있어 임기를 못 채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하나 보게 되면은 홍준표 시장도 좀 그래도 모아놨던 이런 점수를 다 까먹는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전부 다 권력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좀 딱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죠.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 것인데 아니 부정선거를 해서 전부 다 권력을 도둑질하니까 뭡니까 임기를 못 채우도록 그렇게 흔들어 제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사안을 진단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좀 볼 때 딱한 거예요. 조기 대선 이야기는 뭐 혼자서 준비하는 거야 뭐
남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참 뭐 경박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오세훈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 높은 후보가 야당을 상대해야 된다. 이게 다 병들이 걸린 거죠.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병들이 걸려가지고 300만 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이길 거고 이야기죠.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당신들 300만 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이야기죠. 99.9% 패배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신들이 이 모든 출발점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두고 호불호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대통령은 나라가 직면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려고 노력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을 치르면 중도 확장이 높은 후보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한마디로 정신줄 놓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는 20년째 부정선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가 호남인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투표 분류기를 도입했고 그것이 2002년부터 실전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간 간부 이상들의 80%가 호남인들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80%까지 안 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호남인들이 선관위를 장악한 거죠. 그래서 선거마다 선거를 조작해 온 겁니다.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에서는 다양한 선거 조작수를 테스트하는 그런 선거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거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200만 표 이상 정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2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고 급기야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인 지역구에 280만 표의 위조투표지를 전국의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에게 한 개 선거구당 평균 10,000표의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더해 준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266만 표를 조작해 가지고 70%는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30%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나누어 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방법까지 전부가 여러분들 다 발견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대선 총선 지선 보궐선거 전부 다 위조 투표지를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가짜 투표지 제조 공장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만큼의 위조 투표지를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실제 득표수보다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만큼을 올려주는 업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다 깔아뭉개고 오세훈이는 내가 나오면은 중도 확장성이 있으니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합니다. 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병인 거죠. 그래서 이 소위 선거제도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투표자 수를 민주당 후보에게 닥치고 대주는 이 제도를 바꿀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호남인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틀 전에 광주 집회에서 광주광역시 출생의 포항공대 명예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전쟁은 호남인들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쟁이고 호남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고 호남이 이긴다고 해서 호남인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원흉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전곡을 찌른 겁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반란이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관위의 반란이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호남인들이 일으킨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인 겁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반란이고 선관위의 반란이고 호남인들의 반란인 겁니다. 그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은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엄연한 이런 냉혹한 사실을 홍준표나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한동훈이 다 깔아뭉개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비난받아야 될 인물들인 겁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비리 이 부분을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2부에서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미국 공화당이 중국 유학생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저도 이 정도까지 가구나.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 대개 이제 학생 비자는 F1 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교수나 이런 연구원들의 방문 비자는 주로 J1 비자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추방하지 않지만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얼마나 지금 중국을 의식하는지를 이렇게 그러면 미국의 대학들이 우리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유학생들의 수입에 상당히 많이 의존할 건데 그보다도 국가 안보란 것이 훨씬 더 화급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